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번 달 난방비가 30만 원이나 나왔네. 이걸 어쩌지? 그래서 결심했죠. 올 겨울엔 최대한 난방을 안 틀어야겠다고요. 처음엔 조금 춥다 싶었는데 점점 온몸이 뻣뻣해지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프고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버텼죠. 결국 그날 명숙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라도 아껴야지 하는 마음에 무심코 한 절약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체온이 불안정하고 혈관도 수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아침 응급실 내원사고 중 80%가 기상 직후 5분 안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고들이 아주 사소한 습관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습관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계십니다. 오늘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아침 기상 직후 5가지 행동과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휘청거리더니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침대였죠. 다행히 옆에서 자던 아내가 남편의 이상한 신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면 중 낮아진 혈압이 갑작스러운 기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혈관이 터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우리 몸이 잠들어 있을 때는 혈압이 평소보다 20%나 낮아진다고 해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공회전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는 순간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대요. 마치 시속 30km로 가던 차가 갑자기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처럼 혈관이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위험한 순간이 매일 아침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 아침에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혈관이 더 수축되어 있어서 위험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쓰러진 분들 중에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오거나 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이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니 이제는 절대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알람이 울리면 최소 3분은 누워서 천천히 몸을 깨우고 심호흡도 하고 나서 일어납니다.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부터 지키는 거더라고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진 것이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가 진찰을 받은 결과 발목 골절로 당분간 입원 치료를 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퇴원하고 좋아지셨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조심한답니다. 왜냐면 나이 먹어서 뼈가 부러지거나 병원 입원 생활이 길어지면 치매가 같이 오는 사람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안 일어나요. 3분 정도 누워서 천장도 보고 발가락도 살살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몸이 저절로 깨어나요.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침대 가장자리에서 12분간 발을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던 60대 남성이 아침에 찬물을 마시고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이처럼 찬물로 인한 심장 발작 사례가 전국에서 빈번히 보고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시는 찬물은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자기 전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넣어 침대에 두고 마셔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다음은 아침 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과 방법도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조원에서 40년째 한식당을 운영하는 70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온 제가 작년에 큰 실수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요구르트를 한 컵 마셨다가 위경련으로 쓰러진 거죠. 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챙겨 먹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요리사도 저지른 이 실수.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한 번에 마시고 시원한 생수를 한 잔 마셨더니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마치 얼음물을 들이킨 것처럼 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옆집 아들이 출근길에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진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밤사이 우리 위장이 완전히 휴식 상태였대요. 마치 겨울잠 자는 곰처럼요. 거기에 찬 요구르트와 보리차를 마시는 것은 자는 사람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거래요. 위장이 그 충격에 경련을 일으킨 거죠. 김 할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아침 식사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먼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국민체조를 따라해요. 옛날부터 하던 거라 몸이 저절로 따라가요. 팔도 돌리고 허리도 비틀고 이렇게 10분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보리차나 율무차를 한 잔 마셔요. 예전에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맛이 생각나서 더 좋더라고요. 보리차와 율무차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리차는 제가 직접 볶아서 끓여요. 은은한 구수한 향이 위장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율무차는 특히 소화가 안 될 때 좋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율무차 한 잔이 보약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허투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전 가벼운 맨손 체조도 빼놓지 않습니다. TV에서 하는 국민체조를 따라하는데 어깨도 돌리고 허리도 비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따뜻해져요. 특히 손바닥을 비벼서 배에 대고 문지르기를 하면 위장이 금방 따뜻해져요.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재미있는 건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식당 운영에도 도움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침부터 몸이 가벼우니까 장보기도 수월하고 음식하는 것도 더 즐겁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속이 불편해서 장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시장 구경하는 게 즐거워요. 신선한 재료도 더 잘 고르게 되고. 김 할머니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조언합니다. 우리 단골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보리차나 율무차가 좋다고.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못 놓으시더라고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금방 효과를 보시고 놀라시죠. 다음은 노원구에 사는 정민호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월 영하 12도의 추운 아침이었어요. 30년 넘게 해온 새벽 등산을 나섰죠. 그날따라 날씨가 추워서 더 빨리 걸었는데 수락산 중턱에서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더니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등산로를 지나던 119 구급대원이 발견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뇌출혈 직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찬 공기에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혈압이 급상승했대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고압으로 물을 틀어주는 것처럼. 거기다 공복이라 혈당까지 떨어져서 더 위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씨의 담당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울철 새벽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혈관이 최대 30%까지 수축되어 있어요. 여기에 갑작스러운 운동이 더해지면 혈관 파열에 위험이 일반적인 날씨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욕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 병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70대 할아버지께서 추운 날 아침 운동 다녀오셔서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매년 겨울철 목욕 중 사망하는 히트쇼크 사고가 19,000건이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가워진 몸을 급격히 따뜻하게 하면서 발생하는 혈관 충격 때문입니다. 지금은 운동도 목욕도 모두 다르게 해요. 아침에는 실내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체조로 몸을 깨우고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한 뒤 오전 10시쯤 운동을 시작해요. 목욕도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최대 15분을 넘기지 않아요. 특히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요. 여기서 정 씨의 새로운 아침 운동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요. 둘째, 현미죽이나 바나나로 간단히 아침을 먹어요. 셋째, 오전 10시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요. 빨리 걷기는 절대 금물이에요. 넷째, 운동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해요. 목욕도 철저한 규칙을 지킵니다. 물 온도는 38도를 넘기지 않아요. 15분 이상 욕실에 있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꼭 물 온도를 체크해요. 일본에서 목욕탕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안전한 운동과 목욕 습관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더욱 중요한 약물 복용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복용하시는 약, 언제 드시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서울 마포구의 한 경로당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엔 10년 넘게 비상약통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안 드시는 약을 가져와서 모아두었죠. 누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거기서 꺼내 드렸는데 경로당 회장 김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감기약, 소화제 정도였어요. 그러다 점점 혈압약, 당뇨약까지. 약국이 멀고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편하다고들 하셨죠. 어떤 분은 약이 아깝게 버려지는 것보다 좋지 않냐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 예견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속이 좋지 않으셨던 박순자 씨가 비상약통에서 소화제를 드셨는데 1시간도 안 되어 온몸이 퉁퉁 붓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바로 응급실에 모시고 갔어요. 알고 보니 그게 소화제가 아니라 다른 분의 혈압약이었대요. 약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잘못 드신 거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처방약을 먹는 건 최고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셨어요. 언제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자 씨는 3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속이 쓰려서 평소처럼 비상약통에서 소화제를 찾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지고 숨을 못 쉴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에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었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이 사건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약사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르고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대요. 특히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약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경로당의 비상약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상담실이 생겼죠. 매주 보건소에서 간호사님이 오셔서 혈압도 재주시고 약 복용 상담도 해주세요.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네 병원이나 약국으로 직접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불편하긴 해도 이게 바른 방법이더라고요. 김 회장님은 이제 다른 경로당에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다닙니다. 약은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돈 아끼려다가 편하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이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처방을 받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지난달 있었던 이상철 씨의 사례입니다. 3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었는데 얼마 전부터
내가 너무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컨디션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이 씨는 자신만의 절약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이틀치를 사흘에 나눠 먹었어요. 약도 아끼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점점 반 알씩만 먹게 됐죠. 약사님이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중환자실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혈압이 200이 넘게 치솟았대요. 약을 제대로 안 먹어서 혈관 내벽이 다시 두꺼워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혈압약은 마치 댐의 수문 조절 장치와 같아요. 갑자기 수문을 닫으면 물이 역류하듯 약을 임의로 줄이면 혈압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치솟을 수 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죠. 이 씨의 아내는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정말 가슴이 덜컥했어요. 약값 아낀다고 고집 부리다가 목숨까지 위험해질 뻔했잖아요. 이제는 약 먹는 시간 되면 제가 직접 챙겨드려요. 약은 절대 임의로 조절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현재 이 씨는 매일 아침 약 복용 일지를 작성합니다. 이제는 약을 먹을 때마다 일지에 기록해요. 혈압도 재고 컨디션도 체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상담도 받고요. 약을 제대로 먹으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젠 등산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이 씨는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공유합니다. 약은 감기약이든 혈압약이든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정확하게 먹어야 해요. 우리가 자동차 정비를 마음대로 하지 않듯이 약도 전문가의 지시대로 먹어야 하는 거죠. 제가 산 증인이에요. 이처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약통 사건과 같은 약물 공유나 이상철 씨처럼 혼자서 마음대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사시는 73세 박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초수급자인 저한테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올겨울엔 최대한 난방을 안 틀어야겠다 하고요. 명숙 씨는 나름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전기장판만 틀고 내복도 두껍게 입고 무릎 담요도 덮고 이러면 난방 안 틀어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창문은 꼭 닫아두고 도배용 테이프로 틈새도 막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지만 실내 온도는 점점 떨어졌고 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춥다 싶었는데 점점 온몸이 뻣뻣해지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프고 기침도 자주 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버텼죠. 결국 작년 1월 말 명숙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왔대요. 그때 제가 이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죠. 구급차로 실려갔는데 폐렴이랬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서 면역력이 떨어졌대요. 담당 의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대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하다고. 그게 바로 제 경우였던 거죠. 2주 동안 입원하면서 의료비가 난방비보다 몇 배는 더 들었어요. 퇴원 후 명숙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실내 온도계를 달아두고 항상 18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해요. 구청에서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하고 복지관에서 알려준 난방비 지원 제도도 활용하고 있죠. 전기장판은 이제 거의 안 써요. 오히려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게 건강에도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덜 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아침 기상 시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중요하대요. 실내 온도가 낮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타이머로 아침 기상 1시간 전부터 보일러가 돌아가게 해요.
그러면 일어날 때 방이 따뜻해서 몸도 편하고 혈압도 안정적이래요. 명숙 씨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조언을 합니다. 약값 입원비 생각하면 난방비가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관절 건강에도 좋고 감기도 덜 걸리고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는 화재 위험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추울 때마다 제 집에 모여요. 박씨네는 따뜻하니까 좋다면서. 의료진들도 강조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 관리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건강 관리의 기본이라고요. 작년에 제가 큰 고생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건강을 지키는 게 돈을 아끼는 거구나. 이제는 춥다고 느끼면 바로 보일러 틀어요. 그리고 창문도 하루에 서너 번 꼭 열어서 환기해요.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약값 안 들고 병원비 안 드는 거더라고요. 이처럼 실내 온도 관리는 겨울철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시는 김명자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도 안 보고 휴대폰도 꺼두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요. 검사를 해보니 면역력도 바닥이고 입원실에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는데 옆 병실에서 나훈아님의 테스형이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가 명자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옆 병실 할머니가 매일 트로트를 부르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노래소리가 시끄럽게 안 느껴지고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퇴원하고 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노래교실을 찾아갔죠. 처음에는 쑥스러웠다고 합니다. 첫날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강사 선생님이 어르신 한번 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보릿고개를 불렀는데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노래교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 노래교실 가요. 거기서 만난 언니들이랑 노래자랑도 나가고 지난달엔 복지관 발표회에서 찔레꽃을 불렀는데 상까지 받았어요. 상금으로 언니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죠. 의사도 놀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항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면역력 수치가 많이 올랐대요. 혈압도 안정되고 노래 부르는 게 폐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작은 공연도 합니다. 요양원에 가서 공연도 하고 경로당에서도 노래하고 어르신들이 우리 가수님 왔다 하면서 반겨주실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명자 씨의 하루는 이제 노래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백아가씨로 목풀기를 해요. 청소할 때는 찔레꽃, 저녁에는 님과 함께. 하루 종일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약도 많이 줄었어요. 이처럼 아침부터 부르는 트로트처럼 즐거운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아침 시간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공복에 무리한 운동을 하다 쓰러지거나 난방비 아끼려다 응급실 실려간 이야기들. 이 모든 사고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약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휴식하던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혈압, 혈당, 체온, 모든 것이 불안정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3분에서 10분은 반드시 누워 계셔야 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둘째, 식사는 기상 후 30분이 지나고 나서 하세요. 특히 찬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위장이 깨어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목욕할 때 물온도나 방법에도 주의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위험합니다. 넷째, 약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드세요. 다른 분의 약을 드시거나 혼자서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트로트 한 곡으로 시작하신 김명자 씨처럼 즐거운 취미 생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 내 온도 관리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료비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됩니다. 한 달만 지속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